자, 오늘은 서서 하는 아사나들의 리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하는 아사나들은 발의 각도와 허벅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비라바드라 원처럼 다리를 앞뒤로 두는 아사나들에서는 양 발이 각각 좌우에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일렬로 두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거 좀 잘 짚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발을 60도를 맞춰라 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가 디피카에 나와 있죠. 이 각도라는 것이 외곽쪽 각도예요. 안쪽 각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60도를 맞추는 거는 엄지발가락이나 새끼발가락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검지나 중지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을 60도 각도를 맞춰주려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만 열어주면 됩니다. 뭐 발의 각도를 60도를 맞춰라, 뭐 어디를 기준으로 해라, 뭐 검지와 중지에 맞춰라, 막 이런 거를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정면을 기준으로 아주 조금만 열어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열리면은 균형이 잘 안 잡히거나 뒤로 막 쓰러지려고 그럴 거예요. 뭐 요런 정도 이야기를 해요. 대신에 여유가 좀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하루 날을 잡아서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리딩을 하는지, 이 리딩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걸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려요. 자, 그리고 골반 정면 하세요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가슴 피세요, 허리 피세요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리딩을 하고 있다면 골반을 정면으로 만드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골반을 정면이 되게 만드는 방법은 허벅지를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면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허벅지를 펴주면 됩니다. 비라바드라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뒤에 있는 발의 각도를 60도로 맞춰 놓으면 허벅지가 살짝 외곽으로 돌아가겠죠. 그거를 안쪽으로 돌리면서 그대로 뒤꿈치 쪽으로 뻗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힘에 나머지 몸은 가볍게 밀려주기만 하면 돼요. 앞에 다리에 힘 줄 필요도 없고 상체에 힘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힘은 허벅지에만 있으면 돼요. 심지어 그 힘도 직접적으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방향을 틀고 늘려서 힘이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몸통이 비틀어지거나 팔꿈치가 접히는 일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웬간에서는 몸통이 비틀리고 팔꿈치가 접힐 겁니다. 혹은 상체의 무게가 완전히 앞쪽으로 쏠려 있겠죠. 이거 뭐 상체 뒤로 하세요, 뭐 팔을 펴세요, 몸통은 정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더 삐뚤어질 거예요. 그냥 가슴 피는 리딩 해주시면 될 거예요. 긴장 푸시고 가슴골 사이 턱 밑으로 쓱 밀어 올리세요. 체중이 뒤쪽 다리에 더 많이 실려요. 자, 그리고 발 날 쪽이랑 뒤꿈치 바닥에서 뜨지 않게 매트에 붙여주세요. 뭐 요런 이야기 하고요. 자세를 유지하려면 한 번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리딩을 반복적으로 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비라바드라 투와 같이 측면을 바라보는 아사나들이 있죠. 또 재미있는 거는 이럴 때는 이제 발이 일렬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발이 앞뒤가 돼요. 일렬이 되게 맞춰주는 거 꼭 짚어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뒤에 있는 발의 앞꿈치가 바깥쪽으로 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발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정면으로 했을 때 엄지발가락 쪽으로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실제로는 안쪽으로 60도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비라바드라 원 때와는 반대죠. 비라바드라 원 때는 바깥쪽이 60도였는데 비라바드라 투 때에는 안쪽을 60도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저항하는 힘이 비라바드라 원은 바깥쪽에 있어야 됐고 비라바드라 투와 같은 자세에서는 안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발 앞꿈치가 훨씬 더 많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하지만 보통 이렇게까지 발목이 부드럽지가 못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발 앞꿈치에 힘을 잘 써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측면을 바라본 상태에 요 90도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어차피 중요한 건 발 앞꿈치를 얼만큼 잘 쓰느냐이기 때문에 발 앞꿈치를 잘 쓰게 되면은 발목도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발의 각도도 60도를 맞출 수 있게 돼요. 그게 굉장히 편하다는 걸 몸이 그냥 알아요.
자, 어쨌든 발의 위치를 맞춘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발 앞꿈치로 매트를 밀어내면서 몸 전체가 그대로 밀리면 됩니다. 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이들 비라바드라 1이든 비라바드라 2든 앞쪽 다리를 접는 데 많이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접어야 된다는 생각에 체중이 아예 실려버려요. 그래서 자세를 취하고 나면은 다들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 있는 무릎을 접으세요 라는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든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가르치는 영상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체 체중이 앞으로 쏠리는 경우가 꽤 돼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골반이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발의 각도도 바깥쪽으로 많이 열려 있겠죠. 이거 다 잡으려고 막 발끝은 안쪽으로 하세요. 골반은 정면을 바라보게 해주시고요. 뭐 상체가 앞으로 쏠리지 않게 뭐 뒤로 밀어주시고요. 어깨 긴장 푸시고요. 예. 한마디면 되는 걸 뭘 그렇게 고생합니까? 딱 한마디면 돼요. 물론 발끝의 각도를 잡는 거는 뭐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차차 좋아지면서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발끝 각도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잡으실 필요 없고요. 일단 뭐 긴장 풀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힘을 빼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허벅지를 바깥쪽으로 돌리세요. 요 한마디 하면은 이악 물고 버티지 않는 한은 웬간에선 다 자세 잡혀요. 왜 그런지는 이제 고관절이라는 그 관절에 어떤 뼈와 어떤 뼈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서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이해하면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프라사리타 파도타나라는 아사나가 있습니다. 스트레칭 동작으로 좀 자주 하게 되는 자세인데 보통 이 자세를 할 때 발목을 다 바깥쪽으로 꺾어요. 그래서 발 안쪽이 다 뜹니다. 발 날 쪽으로 선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 하나 더해서 무릎도 어마무시하게 눌러댑니다. 그래서 무릎이 다 안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일부러 오다리를 만들려고 온 힘을 다해서 내 관절을 꺾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해도 이거 뭐 별로 그냥 쉬운데 뭐 아무것도 아니네 막 이러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절대 쉬운 자세 아닙니다. 자, 이 자세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일단은 양 발끝이 안쪽으로 모이게 해주시면 되고요. 양발 앞꿈치는 매트에 붙이고 무릎에서는 긴장 풀고 허벅지를 바깥쪽으로 가볍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거나 휘청, 휘청 거리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꾹 눌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던 기억이 있다면 혹은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 허벅지 근육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결국 대부분의 서서 하는 아사나들은 허벅지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강도 조절뿐만 아니라 효과의 차이까지 굉장히 크게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한발서기 자세들이 있는데 한발서기 자세는 양발서기 자세가 잘 되면 그냥 돼요. 만약에 양발서기 자세는 다 잘 되는데 한발서기 자세가 도대체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양발서기 자체를 완전히 잘못하고 있으신 거예요. 뭐 강사님이라면 수련을 다시 하셔야겠죠. 예. 만약에 회원님이시라면 강사님께 물어보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